이 내용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고요. 한 10년의 저희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이 PT 한 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디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또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저도 오늘 이거를 좀 막 많이 하고 싶은데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 PPT PDF로 보내드렸죠. 카톡상에 미리 강의자를 보내드렸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실습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러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의 그 원리를 통해서 컨설팅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드린 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결국은 사업계획서 안에 그런 원리들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손흥민을 예를 들면 그 공이 어느 방향으로든 그것을 자기가 항상 원리를 알고 있으면 방향이 어디서 오든 어떤 모션에서든 이렇게 공을 골대에 집어넣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딱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실무라는 요걸 주제로 해서 그 안에 내가 그 핵심 프레임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컨설팅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꼭 그거를 뭐 스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 그건 나중에 하다 보면 사실 다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차별화된 부분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을 어떻게 하면 내 거로 소화를 시키는가 중요한데, 그 방법론이 똑같아요.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프레임. 그 프레임은 생각의 척추인데 거기 지식의 척추인데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그런 척추를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분야에 딱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프레임을 나쁜 말로 뭐라고 하죠? 선입견, 편견. 근데 그게 어떤 그냥 대충의 그 프레임, 안 좋은 프레임 방향이면 그게 선입견, 편견이 맞는데, 좋은 선입견, 편견이 그 프레임이거든요. 관점. 그래서 그 프레임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냐? 전략적 판단의 도구. 똑같은 말이에요. 생각의 레퍼런스, justice. 그죠? 그래서 우리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해요? Ministry of Law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Justice. 판단에 쓰는 justice. 어떤 게 옳은 건가? 거기에 대한 프레임을 제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생각의 칼날이 아주 샤프해야지 뭐가 손해가 없다? 타임 투 마켓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줄인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기회 비용을 줄인다고 하는데, 제가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을 볼 때 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기업가 정신이 있느냐. 근데 그 기업가 정신이 뭐냐면 생각의 레퍼런스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근데 그 생각의 레퍼런스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냥 이론만 책만 봐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경험이라는 90%의 기술, 생각의 레퍼런스가 우리 기술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론이 10%, 경험이 90%가 합쳐져야지 기술인데, 그 기술은 아이템 대상이 국수집에서도 생각의 레퍼런스가 경험적 기반의 이론을 가진 사람은 기술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콩나물집, 국밥집의 주인도 그러면 벤처기업을 할 수 있느냐? 저는 할 수 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파이낸셜 쪽에 예를 들어 저는 프루덴셜을 옛날에 다녔었는데, 만약에 지금 이 툴을 알고 있었으면 제가 엄청 잘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파이낸셜 쪽의 기술자가 되겠다고 갔는데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론도 없고. 그런데 남들한테 가서 그죠?
그냥 변액보험 자격증이 있고 뭐 그때 따기도 쉬웠지만 그런 거 있고 그다음 그냥 생애 주기에 따른 어떤 라이프 곡선을 가지고 어떤 금액적인 걸 가지고 플래닝을 했을 때 그게 사람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안 먹혀요. 거기다 제가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가족의 사랑에 이런 걸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기술이 없는 거야. 한마디로 거기 경험적 기술인데 내가 그렇게 겪어보고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기술이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기술이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경험을 안 해보니까 경우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적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가는요 그 프레임은 뭐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 다 겪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척추가 생기고 그래서 그걸로 그 사람들한테 어때 솔루션으로서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정의를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창업이든 뭐든 전문가는요 그 분야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파악한 문제점의 그게 뭐죠? 인간으로 말하면 니즈죠. 시장이죠. 불편한 걸 해결하든 뭘 하든 편리성을 만들어내든 그 문제점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정성적인 그러한 부분을 정량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정량화된 게 뭐죠?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 사업 아이템을 실제로 시장까지 타임 투 마켓을 통해서 시장까지 내보내려고 보니까 내가 그 사이에 뭘 준비를 해야 되죠? 프로세스가 굉장히 많아요. 시제품도 만들기 위한 기능적인 걸 구현하는 3단계 프로토타입도 있고 프로토타입도 있고 조금만 글자가 잘 보이도록 너무 잘 보이나? 잠이 오죠 이러면 이 단계가 이까지 가야지 겨우 비즈니스 모델이든 제품화가 되든 하는데 이 단계별로 다양한 어떤 문제가 예측이 되는데 이거를 자기가 다 겪어봐야 되는데 그걸 겪어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요 네 가지 관점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팔방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내가 어디서 갖추느냐? 그걸 창업대학원에서 갖추는 거예요. 거기에 대상이 뭐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지 이게 어떤 특정한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창업이라는 건요. 제왕학이에요. 제왕학. 왜 제왕학이라냐면 자 볼게요. 생각의 프레임을 보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가 why, 왜 해야 되느냐 여기 뭐죠? 고객의 니즈, 불편함 이런 걸 파악을 해내는 능력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필요해요. 시장과의 공감 능력 그리고 이걸 우리는 상대방을 아는 지피지기할 때 지피예요. 상대방을 아는 거 이게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이 부분이 뭐죠? 경제학 분야예요. 경제학 분야, 경제 주체 간에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죠?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펙트 다 같은 말. 그러면 이쪽 분야는 뭐예요? 경영학 분야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자금을 잘 많이 MON이요. 자금을 잘 관리하고 기술이 문제. 수단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마케팅, 판매를 어떻게 잘 관리할까 이 관점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하는 게 경영학이잖아요. 그런데 피터 드러커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1920년 이전에는 메소드를 중요로 했어요. 그러니까 텍트 타임, 사람을 기계화 시켜가지고 그때 우리 찰리 채플린이 그때 그거를 풍자한 톱니바퀴 사람이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다 이게 뭐냐면 포드의 T 자동차가 나옴으로 해서 1905년에 포드 자동차가 생산이 되다가 이게 불과 1914년인가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양산 체제로 가면서 컨베이어 벨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컨베이어 벨트가 나옴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양산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되다 보니까 텍트 타임 이런 텍트 타임 뭐죠? 작업 시간 공정 이런 걸 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시작하다가 나중에 정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의 마인드가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솔루션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사람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또 뭐로 갔어요? 고객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다 이제 지금은 이제 고객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죠? 이런 트렌드를 알고 이게 경영학이지 않습니까? 피터 드러커가 시초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사람이 중심이 된 게 심리학 쪽이 소비자 행동론을 기반으로 소비자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 행동론이 뭐죠? 이게 뭐냐면 심리의 프로세스 상에서 길목을 어떻게 컨트롤할까가 관심사예요. 그게 경영지도사의 3분의 1입니다. 여기도 해보셨지만. 자, 이게 뭐죠? 기술 기반의 뭔가 관리, 그죠? 공정관리. 이게 공정관리거든요. 이 공정관리 제일 잘하는 데가 삼성이거든요. 삼성이 어떤 걸 하죠? 식스 시그마. 어제 논문 통계 분석론에 보면 이거 아시죠? 그 퍼짐 정도를 뭐로 표현합니까? 표준 편차. 그래서 이걸 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거 계속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3시그마.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 99.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확률 통계 함수라고 해가지고 확률 밀도 함수 그래가지고 여기 함수인데 이걸 최적이 이거를 표준화 시켜가지고 이걸 어떤 식으로 표준화하냐면 여기서 편차를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로 만들어요.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예요. 그럼 이게 전체가 1이고 여기서 이게 6시그마죠. 6시그마 안에서는 뭐죠? 거의 뭐 100% 그냥 완성품 분량이 없겠다. 그게 6시그마라는 개념이고 이게 이제 한때 유행했어요. 그 다쿠치 메소드 들어보셨어요? 그럼 공정관리 다쿠치 메소드, 6시그마, QFD 뭐 그 발명 기법, 트리즈 이런 거에 대한 방법론인데 이게 사실 제 전공입니다. 기계공학 석사 때. 근데 대상이 그 이제 대우전자 다니다 보니까 제품 서울여학교 대우빌딩에서 그 계력 TV 하다 보니까 사출 성형 해석을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스토리텔링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공정을 하는데 검령이 있는데 검령이 있으면 요 이제 붕어빵이죠. 이렇게 검령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검령이 이렇게 있고 여기 제품이 이렇게 검령에 보면 내척과 외척이 있으면 이게 떨어지면서 요 사이에 이제 플라스틱이 인젝션이 되고 이 인젝션 되면은 이 게이트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출기 쫙 하면 여기 쫙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요소들이 뭐가 있냐면 냉각 타임, 그리고 이 들어가는 속도, 그리고 온도, 타임, 그 다음에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요 재질, 뭐 그 다음에 이걸 어느 정도 있다가 빼주는가 이런 부분, 그냥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이 품질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다쿠치 메소드 이런 식스 시그마 확률적인 걸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요인이 가장 품질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컨조인트 분석 이런 게 다 여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런 걸 알면은 뭘 잘하죠? 공장에 가가지고 그 라인에서 어떤 프레임을 딱 가지고 가가지고 한번 쫙 보고 이 중에 본인 나름대로의 그 판단 기준을 노하우를 제가 이런 데 전수할 기회가 있다면 전수를 해드리는데 그 중에 한 50가지 공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딱 보고 요런 프로세스 됩니까? 하면 이제 파악하고 그 중에 체크 포인트 딱딱딱딱 해가지고 경우일수 만들어가지고 한번 실험해봐라 하고 숙제 주고 갔다가 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표 작성해 딱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SPSS로 통계한 분석, 컨조인트 분석에 돌려버렸더니 포인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물로 딱 리포트에 내면 그 리포트가 얼마짜리예요? 1000만원짜리예요. 우리는 단지 이런 관점에서 한 건데 그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자예요. 그걸 어디서 배웁니까?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요. 아쉽지만 이런 거를 창업대학원에서 제가 앞으로 강의를 개설해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마니가 뭐죠? 재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마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금 투자 계획과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조달 계획 이런 거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투자 계획과 조달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했을 때 이건 뭐죠? 매출이에요. 매출이 얼마나 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다 뭐죠? 이건 다 뭐죠? 이거는 다 돈이 들어가는 비용이죠. 코스트 관점이에요. 코스트. 이건 뭐죠? 매출은 전부 베니핏이에요.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는 뭡니까? 밸류.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죠? 시장이 있느냐 없느냐. 시장이 있다면 얼마나 크냐. 시장의 그 성장성에서 어느 시점에 있고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켓쉐어를 가져갈 수 있고 그때 이 시장성에서 성장 이게 뭐죠? 각도죠. 이걸 우리는 벡터로 말하면 각도죠. 이걸 뭐라고 하죠? 성장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있느냐 또 뭘 봅니까? 시장의 마켓 사이즈가 있느냐 또 뭐 봅니까?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장의 매력도를 수치화해가지고 리포팅을 해주는 게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시장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코스트 관점에서는 이런 게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자금을 수단 이거 기술 개발이죠. 결국은 메소드를 동원한다는 것은 어떤 메소드를 가장 돈 안 들이고 구현을 해서 솔루션을 확보하느냐 이걸 하려다 보니까 또 결국은 아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 사람 거 쓰면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오픈 이노베이션. 수단을 공유할 수도 있고 뭘 공유할 수도 있어요? 돈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남들한테 돈을 투자를 받는 걸 뭐라고 하죠? 펀딩이라고 하죠. 이것도 하나의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그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펀딩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을 서로가 T 계정에서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고 여기서 자본이면 우리가 자본적으로 주식을 만들어서 정표로서 나눠 갖는 거 이걸 우리는 자본적 투자 펀딩을 받는 거죠. 왜 자본적 투자를 받느냐 하면 망해도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지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사업을 할 때는
이쪽이 아니고 이쪽을 가지고 조인트 벤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현금적으로 받아서 같이 하는 거, 이건 뭐라고 하죠? 주식적으로 나눠서 하는 거, 이걸 조인트 벤처라고 해요. 융자를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게 조인트 벤처라고 해요. 조인트, 같이 연결해서 같이 한다. 벤처. 벤처가 어드벤처죠. 뭡니까?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죠. 저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콜럼버스 신대륙발 할 때 스페인 여왕한테 가가지고 해가지고 뭐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리스크가 크니까 배 한 척 할 때 혼자 하면 리스크가 있으니까 돈을 모아서 배를 마련해서 한번 인도까지 갔다 오면은 대박이 나니까. 그런데 그만큼 10대가 가면 예를 들어가지고 8대가 못 돌아온다. 2대만 돌아오는데 100배의 이익이 난다.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데 그 방법에서 주식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에. 그래서 마케팅 하려면 뭐죠? 돈 들잖아요. 마케팅 조직, 이 판매 조직이죠. 판매를 하는 방법론적인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돈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때요? 돈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사람을 여기 와서 많이 알면 내가 꼭 사야 될 거를 말 한마디 잘해서 이용하면 되죠. 공짜로. 그죠? 그게 공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에 돈, 자금을 누구한테 투자를 받으면 또 내 돈 없이 할 수 있고, 자금을, 그 다음에 기계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래요. 아는 사람 통하면. 그래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거면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 이게 경제 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 이게 결국은 뭐죠? 이거를 우리는 기술이라고 해요. 기술성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오해라는 게 뭔가 첨단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뭐죠? 수익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죠? 시장성에다가 기술성을 빼면은 수익을 내는 거죠. 수익을 내려고 보니까 여기는 why고, 여기는 how고, 여기는 무엇을 그럼 가지고 고객들한테 가치 제안을 해가지고 밸류를 제안을 해가,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는 밸류예요. 밸류를 제안을 해가지고, 이쪽 분야는 뭐죠? 여기는 프라이스, 가격을 어떻게 원가 구조를 잘 맞춰서 수익을 내느냐. 수익성은 다른 말로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예요. 그게 밸류죠. 그래서 이게 밸류인데, 이 밸류가 어느 정도다? 이거를 우리는 NNPV라고 해요. 이건 뭐죠? 넷이 뭐죠? 합계. 그 다음 이거죠? 프레젠트, 현재. 이건 뭐죠? 밸류, 가치. 현재 가치의 합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이프 사이클을 보니까 내가 여기서 매출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요만큼 일어났을 때 실제로 요만큼 차이가 있죠. 요거를 현재 이 시점에서 요거를 전부 다 요 앞으로 당겨가 이걸 NPV라고 해요. 즉, 요 부분을 다 합한 게 사실은 기업 가치거든요.
근데 그 기업 가치가 제조업은 보통 연 매출이 1억이면 만약에 10% 수익이라면 10%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제조업은 보통 10을 곱해요. 그러면 기업 가치는 1억짜리예요. 왜? 이게 비중이 크니까. 이 비중이 크니까. 그런데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이쪽은 어때요?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돼. 업종에 따라.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러니까 10억짜리 기업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회사가 1년에 1,000만 원 수익 났다. 그래도 10억짜리 회사인 거예요. 밸류를 10억으로 해가지고 내가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 10% 확보하고 10% 확보하고 1억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알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 2차 투자할 때는 이제 벌써 이제 그 회사 10억짜리. 그런데 조금 더 수익이 더 많이 나가지고 1억짜리 밸류의 회사가 됐다. 아니 그 1억 순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럼 100억짜리 회사가 돼요. 그러면 그 회사가 추가로 10% 지분을 확보하려면 예전에 1억 넣었던 게 10억이 갑자기 뻥 튀게 돼. 그래가 투자 또 후속 투자 10억도 받고. 그래가 그거 가지고 또 해가지고 또 한 2억 또 연 단기 순이익 났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은 200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속 투자를 20억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단계 받으면 IPO 상장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1억 단기 순이익 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회사는요, 그런 회사들은 처음부터 어쩌다 IPO 가는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플랜을 세워요. 창업 시기에는 얼마 수익을 낸다? 2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만 수익 내요. 200만 원 내고 프로핏 이익률을 밸류로 봐서 200만 원. 그 다음에 얼마?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한 5천만 원. 그 다음에 1억. 그 다음에 2억. 순이익 기준이에요. 한 5억. 10억. 그렇게 했을 때 어디서 자금 조달받고 우리 인맥 중에 누가 그 다음에 VC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누가 벌써 로드맵이 다 나와 있어. 창업대학원에서 제가 그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배 요번에 들어오신 분 중에 슈퍼개미 한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통장에 현금만 400억이 있어요. 그분이 내년에 들어와요. 제 친구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 이제 주변에 이제 좀 뭐죠? 저는 왜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할 거냐면 VC도 있어요. VC도 들어올 건데 앞으로 이 과정에서 슈퍼개미는 여기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크로 VC 그 다음에 여기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IPO 상장사 인맥이 다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니콘 기업 만들려는 공장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그거를 우리는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요. 이터인데 저는 교수니까 엑셀러레이터 교수가 제 브랜드예요. 거기에 여러분도 저는 동참하시기를 희망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해가지고 저도 말해놓고 좀 깜짝 5분만 쉬었다 할게요. 네. 이광석 교수님이 저 일을 하십니다.